안녕하십니까. GMS 플렉스 대표 조창모입니다. 오늘은 입시가 얼마 안 남은 청운고등학교의 입시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얼마 안 남은 청운고의 입시 전략입니다. 청운고등학교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전국 단위의 자사고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실제 이런 내용은 면접 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립자이신 고 정주영 회장님이시죠. 현대 회장님이신 창학 정신을 바탕으로 창조하는 미래인, 도전하는 세계인이라는 교훈 아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뒤에 보이는 건 인터넷에서 이 현대청운고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요. 지금 보이는 게 현대청운고의 그 전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대입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청운고의 대입에 대한 결과인데요. 중복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가 11명, 의대가 11명, 의대가 47명 갔네요. 재작년에는 서울대 11명에 의대가 59명이 갔습니다. 굉장히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도 5명, 한의대 5명, 수의대 4명, 약대가 또 15명으로 굉장히 높은 메디컬 쪽에 굉장히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학교고요. 이렇게 높은 실적을 보여주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률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학교고 실제 우수한 친구들도 많이 가는 이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청운고의 경쟁률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표가 2023학년도, 작년, 재작년에 경쟁률을 분석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남학생이 2023학년도에는 정원이 77명이었는데 작년에는 79명으로 이제 변경이 됐거고요. 그리고 실제 경쟁률도 지원자 수를 비교해 보면 남자가 118명을 지원하던 것이 작년에는 131명으로 훨씬 늘었죠. 그리고 경쟁률도 1.66대 1로 늘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의 경쟁률이 이게 이제 69명으로 10명이 줄어듭니다. 동일하게 지원한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늘어나는 셈이 되겠죠. 여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 전형 77명에서 79명이 되었는데 올해 2025년도에는 69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동일하게 지원한다 하더라도 경쟁률은 2.441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모든 요강의 사회적 통합 전형의 비율을 무조건 20%를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회 통합 전형이 보시면 16명이잖아요. 2023년도도 16명이고 2024학년도도 16명인데 요게 이제 늘어서 3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33명이 지원한다고 하면 정원보다 덜 지원하는 셈이니까 거의 미달이 되겠죠. 사실상 이 사회 통합이 되는 친구라면 무조건 현대청운고는 사회 통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공계 우수자 전형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이 전형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6명이 되는 거죠. 6명. 6명이 되는 거고 이거는 별도로 이제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별도로 좀 더 난이도 있는 걸 시험을 봐서 뽑게 되고요. 이공계 전형으로 지원한 친구들은 이공계열만 넣어야 되지 의학계열은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져 있고요. 이공계 우수 인재 전형 친구들은 장학금도 받게 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변경된다는 걸 좀 명심하셔서 실제적으로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많이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과정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전형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2025년도 올해죠. 올해 들어가는 친구들은 일반 전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8명, 남학생이 69명으로 바뀌었고요. 여학생도 69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는 그대로 똑같이 6명이고요. 사회통합 전형은 16명에서 36명으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전형과 특례 전형은 그대로가 되겠고요. 특이할 만한 사항은
청운고라고 하는 학교에서는 지역 전형이 별도로 없습니다. 원래 이제 다른 전국형 자사고들을 보면 지역 전형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학생들을 뽑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전국 전형을 뽑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청운고는 지역 전형이 없는 대신에 어떻게 돼 있냐면 모집 정원의 20%를 울산 지역 학생으로 선발한다.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라는 거죠. 실제 합격자 비율을 봐도 울산 지역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많기 때문에 사실 이 기준이 없어도 충분히 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지역 전형에서 봤을 때 울산 지역 친구들을 무조건 20%를 우선 선발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과정에 달려 있는 거고요. 이공계 우수 전형에 대해서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학 능력을 고려해서 아이들을 뽑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장학금을 모두 주는 친구들이잖아요. 일정 성적만 되면 장학금을 주는 친구들인데 만약에 의치 약한수 계열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학금이 모두 환수된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알고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공계 우수 전형은 그런 친구들이 특별하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지원 자격입니다.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건이 없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지원 자격이 되는 거고요. 본교의 창학정신,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학교를 설립하면서 생겼던 창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창의적이고 잠재력이라는 거는 실제 어떤 문제를 풀 때도 그냥 원래 가정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창학 정신을 가진 창의적과 잠재력을 가진 친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공계 우수 인재다라고 하면 창학 정신을 구현할 수 있고 이경계열의 특성화된 능력을 가진 자.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내용은 없어요. 다만 자기가 지원할 때 이공계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할 거다. 아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공계 우수자 전형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가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 문제를 정말 맞힐 수 있다면 이공계 우수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원이 좀 작아서 그렇지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청운고의 전형 방법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내 성적 200점이고요. 출결 간점으로 1단계에서 2단계 갈 때 2배수를 선발하게 되는 거죠. 2배수 내외를 선발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선발한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2단계로 내려가면 서류평가, 1단계에서 봤던 서류와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1단계 점수 200점과 그리고 2단계 점수 100점을 합쳐서 최종 선발하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전형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그 내신의 반영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면접할 때 그 경쟁률에서 봤지만 남학생의 비율은 2대1이 거의 잘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에서 B가 사실 좀 있는 친구도 실제 면접 점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극복하고 합격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학교 입시 설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좀 실제 면접이 가능하고 실력이 된다면 B가 있어도 청운고에 전형에 지원해 보는 거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학년 1학기 때가 20% 내신 성적으로 2학년 2학기 때가 20%, 3학년 1학기가 30%, 3학년 2학기가 30%가 반영이 되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내가 지원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일반 전형이나 사회 통합 전형인 경우에는 국어가 27.5%, 영어가 27.5%, 수학이 35%, 사회나 과학, 역사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이 10%. 이렇게 되는데 이공계 우수 인재라고 하면 이 경우는 좀 달라져야 되죠. 이 경우에는 국어하고 영어의 퍼센트가 내려가고요. 당연히. 그렇죠?
수학이 올라갔고 과학이 또 20%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신 상태를 좀 보고 이런 과정을 맞춰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퍼센트나 반영 비율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보면 표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어떻게 되냐면 국어 점수가 11점이죠. 일반이나 사회 통합인 경우에 11점이 되는 거고 영어 점수도 똑같이 11점, 수학은 14점이 되는 거고요. 도덕이나 사회는 10%니까 4점이 되는 거죠. 40점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20%라고 아까 했잖아요. 40점이 되는 거죠. 전체 200점 중에. 여기도 20%니까 또 40점이고, 여기는 60점이니까 30%니까 60점이 되는 거죠. 여기도 30%가 되는 거고, 점수 기준으로 본다면 16.5점. 네. 3학년 1학기 때는 국어가 16.5점이고 수학이 가장 크네요. 21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다른 사회나 도덕이나 과학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는 점수가 좀 낮게 6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공계인 경우에는, 이공계 우수 전형인 경우에는 국어나 영어 점수가 낮게 편성이 돼 있죠. 8점. 아까 요 위에는 11점이었는데 지금 8점으로 되어져 있고, 수학은 더 높아요. 16점. 과학도 8점. 위에는 만약에 과학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4점인데 거의 2배가량 높게 점수가 되는 거죠. 사실상 B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점수 차이가 그리 크게 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점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이 학교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아까 반영되는 건 뭐였어요? 반영되는 건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과학이나 사회, 도덕 중에 하나 정도를 선택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사회, 역사, 도덕, 과학 중 선택하지 않은 교과목, 그 외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선택이 되어지는 건데요. 그 외 과목 중에 C가 있다면 0.2점에 감점을 줍니다. D가 있으면 0.4점에 감점을 주고 E가 있으면 0.6점을 감점을 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체육 과목은 C가 있어 0.4점을 감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B가 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른 과목 중에 이제 C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에 맞춰서 0.2점에서 0.4점 정도까지 감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전 과목에 대한 성적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성적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한번 볼까요? 성적 산출은 예를 들어서 A를 받는 친구가 B를 받아요. 그러면 지금 퍼센트로 치면은 24점이 마이너스 되는 거죠. 24점이 마이너스 되는데 24점이라는 거는 퍼센트로 치면 12%가 되는 거죠. 12%. 그러면 12%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점수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여기 사회에서 B를 받은 게 있어. 그걸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니까 얼마가 돼요? 4점이 4.8점 정도? 그러니까 그 4점이니까 0.48? 0.5점도 감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좀 크겠죠. 3학년 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2%가 감점이 된다고 그러면 한 2.3, 2점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좀 크지만 그 외에 다른 과목들은 B가 있어도 1점도 채 감점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그 점수를 계산해봐서 나의 내신 점수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면 B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해서 면접 때 완전히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 과정을 갖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지원을 했고 1단계도 통과를 아이들이 할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학생의 경우는 경쟁률이 높아서 B가 있을 경우에 1단계에서 탈락될 수가 있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그 부분은 좀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실제 점수 차이가 그리 많이 차이 나진 않고요. C가 있는 경우에는 좀 점수 차이가 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다른 교과목에도 이제 C가 있을 때 0.2점씩 감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사고인 청운고등학교는 실제 학생의 인성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이렇게 결석을 하는데 미인정 결석이죠. 미인정 결석인 경우에 1점씩 감점을 해서 최대 10점까지 감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인정 결석이 하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내신 성적에 B 하나 있는 것보다 더 큰 감점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직접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어머니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걱정을 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미인정 지각이 있거나 미인정 조퇴 같은 거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감점이 너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실제는 3번 있어야, 미인정 지각이나 조퇴가 3번 있어야 한 번으로 치기 때문에 2번 있는 경우는 점수에 마이너스를 주지 않습니다. 또 질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제 며칠씩 있어도 사실상 그거에 대한 감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미인정에 대해서만 감점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이제 점수 기준도 한번 알아보면요. 1차 서류평가에서는 생활기록부 2하고 자기소개서 내용을 가지고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내에 그 자기주도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독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독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활동 같은 거, 활동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인성 요소들은 이제 그 자소서뿐만 아니라 생기부에서도, 생기부에 보면은 어떤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선생님의 종합 의견도 있을 거고, 이런데 많은 인성적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보고 점수를 15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그런 활동들을 좀 한 거를 잘 나타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단계가 되면 1단계 이것이 이제 점수가 30점이 되는 거고요. 자, 2단계가 되면 면접으로 평가하는데 면접 점수가 70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보는 내용, 그 다음에 학업 역량, 요 자기주도 학습 잠재 역량과 학업 역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 역량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 면접 때 보는 면접 시험에다가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 내용을 합산해서 점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70점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신에 불리한 거를 실제 면접을 잘 본 학생이 충분히 극복을 하더라는 거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가라고 해보면 청운고등학교는 공통문항이 2문제가 나옵니다. 창의적 문제결력 문제라고 그래서 실제 2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창의력 사고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수학이나 과학의 성격을 띠는 문제입니다. 아예 수학 문제, 과학 문제가 아니라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의 성격을 띠는 이런 거가 되는 거고, 학생들이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확인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이런 문제들을 공통문항으로 별도로 출제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수학이나 과학 공부에서 좀 창의적인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던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개별문항에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보는 건데, 여기는 자기소개서와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측정합니다.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쓰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면 그 내용을 이제 답변을 4분 정도 답변하는 연습을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학업 목표나 실천 과정에서의 주도성을 보는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성 문제, 이렇게 총 4문제가 나오는데, 인성 문제는 인성과 공동체 역량, 그러니까 자기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리더십이나 갈등 관리를 했는가, 아니면은 배려나 나눔의 협력 같은 활동들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이런 관련된 인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너무 이제 꾸며 쓰거나 가짜로 쓰게 되면은 면접을 하시는 분한테 금방 들통이 나게 됩니다. 본인이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고 사례 중심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항 구성은 이렇게 총 4문제, 공통 문제가 2개, 개별 문항이 2개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 문제도 문제가 이미 만들어져서 직접 학생들한테 보여지게 되고 면접실로 가서 한 문제당 4분씩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 준비할 때 보면은 이 짧게 그냥 뭐 단답형으로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답을 할 수가 없겠죠. 4분 정도의 답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걸 왜 하게 되었고 목적이 뭐였고 그걸 통해서 뭘 얻었고 느낀 점이 뭔지를 순서대로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성에 관련된 거는 실제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걸 공감을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시를 한 다음 대안을 제시하고 마무리를 하는 이런 형태의 답변을 해줘야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개별 질문을 통해서 면접관들이 심층적으로 물어보고요. 면접관은 3명 이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면접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완전히 이 친구가 어떤 내용, 얼마큼 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면접 문제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30분의 준비 시간을 줍니다. 30분의 준비 시간을 준다는 것은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해서 차원고의 면접이 진행 순서가 되는데요. 면접 일정은 올해 같은 경우 2024년 12월 13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요. 모든 그 자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저한테 질문한 거 제일 많은 게 그런 거예요. 선행을 얼마까지 해야 실제 면접을 가서 잘할 수 있습니까? 선행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잘하는 능력이고 실제 여기에서 나오는 면접은 중학교 과정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데 고등과정과 연계돼서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나오지만 고등과정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실제 이게 고등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문제들은 중학교 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는 창의적 사고력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연습, 또 자기소개서 내용을 기반으로 학습 계획과 실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인성과 공동체의 경험도 학교 생활에서 했던 거, 학교 생활 협업과 경험,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주는 거,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이런 사례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 외에도 별도의 사례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할 필요가 반드시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이 3개의 원이 있고요. 2열에 2개의 원이 있는데 원의 넓이와 둘레를 각각 2등분할 수 있는 원의 넓이도 2등분이 돼야 되고 둘레도 2등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라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건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둘레가 2등분 돼야 되니까 이 전체의 둘레를 2등분하고 넓이를 2등분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칭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실제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이제 그 원의 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칭을 기준이고 그 다음에 여기 대칭을 기준으로 이쪽에 이렇게 선분을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려주면은 실제 요 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도 원이 있을 것으로 가상의 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상의 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실제 여기 넓이 지금 보면은 이쪽의 부분, 요만큼의 부분의 넓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같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부분하고 요 부분이 또 같게 되는 거고, 또 여기 절반이니까 이렇게 둘이 같게 되는 거고, 이건 온전한 원이잖아요, 두 개가. 온전한 원이 같게 돼서 둘레도 같고
결국 넓이도 2등분하는 거를 잡을 수 있고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문제들이 창의융합형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고 또 이거 외에도 어떻게 선을 또 그려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서 답변을 할 필요가 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또 이런 것들도 나왔는데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육면체의 모든 면을 수직 2등분하는 것을 3회 시행했을 때 건널비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으면 이거를 자른다고 하면 한 번 시행했다면 이렇게 시행하고 또 이렇게 자르는 거, 또 이렇게 자르는 것이 이제 한 번 시행한 거로 본다고 하면 3번 시행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한 번 시행하면 자, 한 번 자를 때 어떤 면이 생기는가를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에도 한 번 자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요 면이 이렇게 새로 이렇게 생기는 셈이 됐는데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이 16이라는 면이 생기는데 이것이 양쪽에 생겨요. 옆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요 가운데 양쪽으로 생기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양쪽으로 생기는 셈이 되고 여기도 위아래가 양쪽으로 생기는 셈이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16이라는 건데 이 16이라는 것이 한 번 자를 때마다 2개씩 생겼는데 실제 몇 번 잘랐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3번 자르고 양쪽을 생기니까 2배를 해주는 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번 자를 때는 이와 같이 생기게 되는 거고 만약에 2번 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이것도 각각 또 잘라야 되잖아요. 각각을 또 잘라야 되잖아요. 여기도 자르게 되고 또 이쪽도 자르게 되겠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르게 될 거고 이렇게 자르게 될 거고 아까는 조금 전에는 3번이었는데 이번에 3번이 아니라 여기까지 자르게 되면 6번을 자르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몇 번 자르게 됐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 대신에 칼질 한 번 할 때마다 면이 2개씩 생긴다는 걸 가지고 넓이의 변화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죠. 처음에는 3번 자르는데 결국 면이 6개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6번 자른다면 결국 면이 12번, 12개의 면이 생긴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 주면은 충분히 답을 구해낼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겠고 변화도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의융합형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과정은 아니잖아요. 이게 등비수열이나 등차수열 같은 과정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중학교 과정에서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양식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고등학교도 외부에 있는 활동이라든지 영재교육원, KMO 입상한 거나 이런 내용들을 쓰게 되면 탈락 사유가 됩니다. 자신의 이름이라든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암시하는 내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감점 대상이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라는 거 하나 잡혔고요. 입학 후에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중학교 기간 재학 중 자기주도 활동한 수행 중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던 학습 경험. 이렇게 3가지로 되어져 있네요. 동기는 내가 왜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되었나? 보통의 경우는 장래희망을 연결해서 나는 천체 물리학자다. 나는 생명공학자인데 현대처음고에 있는 굉장히 어떤 활동들이 내가 원하는 활동과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활동 계획은 어때요? 현대처음고에 있는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한 심화 활동들이 있고 동아리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런 활동을 할 거다라는 거를 써주는 거고요. 여기 앞에까지는 어떻게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가 좀 어렵죠. 학습 경험은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창체 활동을 하면서 뭘 했는지 동아리 활동을 해서 뭐 했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뭘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학습 경험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테셀레이션을 공부를 했다면 그 과정이 써져 있다면 테셀레이션을 그냥 단순히 종이로 오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왜 360도가 나오는지, 왜 그런 도형들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인 거예요. 여기서 여기는 자기가 스스로 탐구하고 활동한 내용에서 어떤 성취감을 느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좀 이 학교만의 특색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 영역 중에 지원자가 생각하는 정주현 정신, 도전 정신이죠. 도전 정신. 도전 정신인데, 이 정주현 정신을 기술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그 정주영 회장이 썼던 자서전이나 실제 썼던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이런 책 내용에서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뭐 다른 내용을 하면 안 되겠죠. 이 학교는 정주영 회장의 그 정신을 기술하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고 그 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기록할지를 적어 놓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인성인데요. 인성은 지원자가 중학교 기간 중에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그리고 규칙 준수에 관련되어 있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개인적 경험이지 않습니까? 경험.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그러면 이 핵심 인성 요소들은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요소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생활기록부 내에 보면 종합의견이나 동아리 활동, 아니면 자율활동 중에 보면 회장이 되어서 어떤 활동을 한 거, 이런 내용들이 실제 핵심 인성 요소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뭐 축제를 위해서 부스를 만들면서 어떤 협력을 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체육 뭔가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뭔가 협력을 했던 내용이나, 안 그러면 실제 누구를 가르쳐 줬거나 하는 나눔이나 배려 같은 정신들, 그리고 회장을 하면서 갈등 관리했던 거, 이런 내용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 제외해서 500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배려심이 많고 나눔이 많고 협력적이고 타인 존중이고 규칙 준수를 잘 지키고, 이렇게 순서대로 뭐 했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런 배려를 했던 사례, 어떤 규칙 준수를 했던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거고요. 한두 가지를 좀 깊이 있게 쓰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 준수는 이거고 배려는 이거고 한 두 줄씩 쭉 써나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거를 하나에 볼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현대청원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실제 그 면접 준비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기소개 쓰는 거, 그리고 실제 창의적 융합 문제 푸는 거, 그 다음에 실제 그 면접을 대비하는 모의 면접하는 거, 이런 걸 철저하게 한다면 충분히 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고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